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어린 왕자 원작 생택지 베리. 어린 왕자가 사는 별 이웃에는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330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그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붉은 천에다 흰 단비털을 붙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우 검소하지만 위엄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즉, 임금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그 임금님은 이제야말로 누군가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임금님의 흰 단비털 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선 채로 있었습니다. 몹시 피로했던 어린 왕자는 자연스레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하품을 하지 말아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하품하는 모습이 재미있구나. 자, 하품을 하라. 다시 한번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한다.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임금님은 말을 하다 말고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착한 임금님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장군에게 물새가 되라고 명령한다면 그 장군이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령하노라. 임금님은 말하며 길게 늘어져 있는 흰 단비털 옷의 자락을 점잖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임금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것일까요? 폐하, 한 가지 여쭈어보아도 괜찮습니까? 물어보라, 명령한다. 하고 임금님은 빠른 말씨로 말했습니다. 폐하,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임금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임금님은 천천히 자신의 별과 다른 별을 쭉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 모든 것을 말입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들 모두.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임금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별들이 모두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그렇고 말고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별에게 명령하여 하루에 해가 지는 광경을 44번뿐만 아니라 72번이라도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남겨놓고 온 자기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 슬퍼져 있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께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곳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한다든가, 슬픈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한다든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군이 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폐하 쪽이죠.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았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임금이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내가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복종하기는커녕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내게 복종시키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한번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해가 지는 광경은 보여준다. 내가 명령해주지. 그러나 해가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나의 정치하는 요령이거든. 그때가 언젠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고 큰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음,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좋겠군. 이제 두고 보렴. 모든 일이 나의 명령대로 될 테니.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도 좀채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저는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떠나지 마라! 하고 신하가 하나 생겨서 우쭐에 있던 임금님은 급히 말했습니다.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옳지, 법무 대신을 시켜주겠노라. 하지만 재판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나라로 돌아본 일이 없다. 이제 너무나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것도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엔 마차를 둘 장소도 없다.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살펴보았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리고 별의 건너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재판하도록 하여라. 그대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까. 만약 그대가 훌륭하게 그대 자신을 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밤이면 무엇을 하는지 깔짝깔짝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다.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러나 재판할 때마다 특별 사면을 내려 사형을 면제시키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야 하느니라. 나는 사형에 처하는 일 따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 떠나겠습니다. 아니, 가지 말라니까!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미 여행 채비를 끝내고 있었지만 늙은 임금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면 저에게 복종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를테면 제게 곧 이 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꼭 알맞은 명령 같습니다만. 임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좀 주저했지만 이윽고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서둘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를 나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뽐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